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2단원 각도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각의 크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4쪽을 펴주세요. 네, 오늘 배울 내용은 앵그리버드 게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앵그리버드 게임이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자, 이거는 각도가 큰 걸까요? 자, 이거는 각도가 작은 것일까요? 자, 크다, 작다. 자, 각도가 크게 세를 쏘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가? 각도가 작게 세를 쏘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세를 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2단원 각도 내용을 배우면 우리가 앵그리버드 게임을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은 각도를 한번 이렇게 잡고 세를 날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클리어를 했네요. 네, 아무튼 우리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2단원 각도 내용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야구장의 모습인데요. 야구장에 있는 여러 모습들 중에서 이번 단원 각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첫 번째로는 우리 3명의 친구들이 들고 있는 응원 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부채의 갓대가 벌어진 정도에 따라서 각의 크기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네. 자, 갓대가 이렇게 벌어졌죠? 여기는 이만큼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이만큼으로 벌어졌고요. 자, 이렇게 갓대가 벌어진 정도에 따라서 각의 크기를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그리고 역시 응용막대에 벌어진 정도에 따라서 각의 크기를 부르는 이름도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부르는지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나게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들이 나옵니다. 네, 보면은 직각보다 큰 각, 그리고 직각보다 작은 각, 그리고 직각과 같은 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나요? 어느 각이 직각보다 큰 각이고 어느 각이 직각보다 작은 각인가요? 어느 각이 직각과 똑같은 각인가요? 자, 저 뒤에 보면은 야구장 뒤편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은 어떤 모양처럼 보이나요? 네, 사각형 모양처럼 보이는데 이 사각형 속에 있는 네 각의 크기를 합하면 몇 도가 될까요? 네. 자, 이것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전광판 안에 있는 시계가 있죠? 네, 시계의 분침과 시계의 시침이 이루는 각도는 얼마나 될까요? 네. 자, 저기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이 각도는 얼마쯤 될까요? 이것도 우리 알 수 있을 거예요. 타석에 들어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와 그리고 타석에 들어선 선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자, 야구 선수의 손목과 야구 방망이가 이루는 각도, 그리고 심판이 앉은 각도는 각각 얼마쯤 될까요? 이런 내용도 아마 배울 겁니다. 본격적으로 각도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점을 곱게 이은 선을 선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 기역과 점 니은을 이은 선분을 선분 기역 니은이라고 했고요. 또는 선분 니은 디귿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한 점에서 시작하여 한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 선을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반직선, 반쪽 분인 직선을 의미합니다. 점 기역에서 시작하여 점 니은을 지나는 반직선을 반직선 기역 니은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역 니은의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시작점이 기역이고요. 그리고 지나는 점이 니은입니다. 그래서 기역으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 니은에서 시작하여 점 기역을 지나는 반직선을
반직선, 니은, 기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번에는 시작점이 어딘가요? 네, 맞습니다. 시작점이 니은이기 때문에 니은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 기역을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반직선, 니은, 기역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반직선, 기역, 니은과 반직선, 니은, 기역은 다르다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선분을 양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을 직선이라고 합니다. 자, 점 기역과 점 니은을 지나는 직선을 직선, 기역, 니은 또는 직선, 니은, 기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보면은 선분이 있었고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봤는데요. 선분을 적을 때는 선분, 기역, 니은 또는 선분, 니은, 기역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선분, 기역, 니은과 선분, 니은, 기역,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의 위치를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직선은 반직선, 니은, 기역과 반직선, 기역, 니은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위에 거는요, 점 니은에서 시작해서 점 기역을 지나는 반직선이었고요. 자, 밑에 거는 점 기역을 시작으로 점 니은을 지나는 반직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반직선과 밑에 반직선은 전혀 다른 반직선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직선은, 네, 직선, 기역, 니은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요. 직선, 니은, 기역이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과 직선은 기역과 니은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었지만 반직선은 반드시 기역과 니은의 위치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의 각을 각, 기역, 니은, 디귿 또는 각, 디귿, 니은, 기역이에요. 자, 이때 점 니은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반직선 니은 기역과 반직선 니은 디귿을 각의 변이라고 하고요. 이 변을 변 니은 기역과 변 니은 디귿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자, 이거부터 볼게요. 각,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했어요. 각. 자, 기역, 니은, 디귿. 또는 각, 디귿, 니은, 기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각, 기역, 니은, 디귿이나 각, 디귿, 니은, 기역은 똑같은 각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기역으로 시작하든 디귿으로 시작하든 반드시 니은이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꼭지점이 니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학 익힘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세 점을 이용해서 각, 기역, 니은, 디귿을 그리고 꼭지점과 변을 찾아보세요. 네. 우리 각이 어떤 도형이라고 했습니까? 네, 각이란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말해요. 그래서 이 각은 도형입니다. 도형. 자, 그러면 자, 각, 기역, 니은, 디귿을 그릴게요. 자, 각, 기역, 니은, 디귿을 그릴 때 중요한 것은 자, 중간에 있는 이 니은입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은 차례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차례대로 그리면 자, 그 다음 니은, 디귿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그려집니다. 이게 바로 각이죠.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꼭지점은 네, 맞습니다. 뾰족하게 생긴 부분이 어딘가요? 네. 니은 부분이 뾰족하죠. 그래서 꼭지점은 점,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변은요. 자, 이번에는요. 각, 기역, 디귿, 니은을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제가 조금 다르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기역, 디귿을 먼저 그리고요. 자, 기역, 디귿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 디귿, 니은을 그 다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각, 기역, 디귿, 니은이 그려진 겁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왠지 만지면 조금 아플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어디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점,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은 어떻게 되나요? 변은 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종이를 반듯하게 두 번 접었을 때 생기는 각을 직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이를 한 번 접고 그 접은 종이를 다시 한 번 접었을 때 생기는 각을 직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직각. 네. 자, 요 각이 직각이죠. 그리고 직각 기역, 니은, 디귿을 나타낼 때에는 꼭지점, 니은에 이런 표시를 해준다고 했어요. 자, 어떤 표시요? 자, 요런 표시. 자, 이렇게 했을 때 요런 표시를 했습니다. 요런 표시. 자, 그러면 이제 직각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직각을 모두 한번 찾아봅시다. 직각을 표시하면 네,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표시. 자, 여기는 총 4개의 직각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 직각 삼각형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직각을. 자, 세 번째 그림에는 네, 직각을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직각 총 4개가 있습니다. 직각. 자, 3번. 직각 삼각형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시해 보세요. 네.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직각이 포함된 삼각형을 우리가 직각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삼각형 모양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삼각형 모양은 네, 여기 있죠? 자, 이게 삼각형 모양인데요. 자, 이 삼각형은 직각이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 이건 사각형이고요. 자, 이것도 사각형이고. 여기 보면 또 직각, 네, 직각이 표시된 삼각형이 있죠? 직각이 포함된 삼각형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또 있네요. 보면은 여기 삼각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 삼각형에도 직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나요? 아, 또 있네요. 네. 녹색 삼각형에도 역시 직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 그리고 자, 이 삼각형도 네, 직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동그라미 표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네, 직각 삼각형은 모두 5개가 되겠습니다. 자, 모는 종이에 그어진 선분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완성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은 모든 각도가 90도인 네, 모든 각도가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각형에는 각이 4개가 있는데요. 이 4개의 각 모두가 직각인 사각형을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4개의 각을 모두 직각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직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 4개의 각이 모두 직각이 되는 직사각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이 선분을 어떻게 이으면 직사각형이 될까요? 네. 이렇게 이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어가지고 만들면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분 볼게요. 자, 이 선분은 어떻게 이으면 직사각형이 될까요? 네, 이렇게 이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으면 4개의 각이 모두 직각이 되는 직사각형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자, 어느 각이 더 큰지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직접 눈으로도 비교도 해보고, 준비물을 이용해서, 투명 종이를 이용해서 간접 비교도 한번 해보고요. 부채살을 이용해서 부채가 벌어진 정도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각의 크기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